한국인은 고추장에 반찬을 섞어 비벼 먹고 위생 상태도 더럽다는데 그런 나라를 꼭 가야 하는 거야. 차라리 중국에서 있자며 여기 북경의 요리집에서 여학생 2명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한 여학생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요란법석을 떠는데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국에 왔었던 랑치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음식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사실 제가 음식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된 데에는 제 목숨이 위태로웠던 한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어렸을 적 저는 심각한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휴게소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려고 아무 음식이나 먹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극심한 복통과 고열이 찾아왔고 결국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 가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함께 음식을 먹은 가족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고 심하게 앓았던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저희 가족은 비교적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게 전부 우리가 먹었던 음식 때문이라고 하셨죠. 특히 우리는 원래 유기농 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그때 알았던 거예요. 음식 하나가 사람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건강한 식재료와 위생적인 조리 방식,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는 사람의 안전이라는 걸 직접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린 나이였지만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음식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식품과학과 영양학을 공부하는 게 정말 잘 맞고 재미있었어요. 중국 최고의 베이징 대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나름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친한 친구 왕페이가 한국과의 요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며 같이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국에 가기 전 가졌던 생각인데요.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때 저는 한국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전통적인 중국 요리에 비해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한국의 식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중국 요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역별로 다양한 조리법과 식재료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 음식은 단조롭고 몇 가지 한정된 메뉴만 있을 거라고 믿었죠.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틱톡 같은 곳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어수선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혹시 비리비리나 웨이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틱톡의 정보 수입은 주로 웨이브에서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에서 만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플랫폼을 이용해야 해요. 그런데 틱톡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 사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틱톡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떨어져서 미국이 만든 사이트를 그냥 따라 쓰는 줄 알았죠. 한국은 네이버가 있다고 하지만 영상으로선 중국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역시 중국이 기술력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너무 안 좋았어요. 중국 플랫폼에서 본 영상들에서는 한국이 가난하고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많다고 했어요. 중국을 모방하는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은 중국 음식을 따라하는 식당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예 발을 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 왕페이가 저한테 한국에 가서 직접 보면 다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뭐가 다른지 의아해하자 왕페이는 황급히 주제를 돌리더니 중국 요리가 한국 요리한테 밀리는 게 좋겠냐며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흑백 요리사를 보고 요리에 대한 즐거움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댓글을 보았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솔직히 더럽고 가난한 한국에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본 한국은 가난하고 음식 문화도 별로 발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우리 중국 요리를 생각하면 한국 요리가 더 인기를 얻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든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음식이 점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음식만큼은 다른 나라들이 뭔가 마케팅과 로비를 많이 해서 중국 요리를 밀어내는 것 같다는 말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에는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한식을 맛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한국 편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흑백 요리사의 메뉴도 중국을 따라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한국에 믿음이 생기지 못했죠. 어쨌든 저는 한국 음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보고 중국 요리를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죠. 만약 이번에도 심사위원들이 한국 요리를 더 높이 평가하려고 편파적인 판정을 한다면 바로 심사장에 들어가서 항의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까진 하고 있었죠. 아무튼 왕페이와 함께 한국으로 요리 대결 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항에 모였어요. 다들 중국 요리를 상징하는 복장을 입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가슴이 웅장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한국에도 요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국의 축구 응원단처럼 한국 음식도 인기가 많다는 걸 듣고 처음엔 중국을 따라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요리가 세계 최고인데다 한국이 중국을 따라한다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공항은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여기저기 음식물 쓰레기가 나뒹굴며 사람들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고 다 쓰러져가는 가게들이 즐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깨끗한 공항 내부,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사람들, 세련된 디자인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보였어요. 저는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했죠. 왕페이는 그래서 한국에 오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더 한국을 경험해보라고 권했죠. 왕페이는 주변 사람들이 혹시라도 들을까봐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다른 중국 일행들도 주변을 의아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단장인 위차성 아저씨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어요. 한국은 중국 사람이 오니 순식간에 공항을 싹 치워놨다며 한국은 빠르기로 역시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위차성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음식 문화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왠지 한국은 진심보다 거짓이 많겠다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린 후 배가 너무 고팠어요. 출출했던 저희는 왕페이의 추천으로 공항 내에 있는 한국식 분식집을 가보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대부분 기름에 절여져 있고 조리 과정도 허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식중독에 심하게 걸려본 저로선 한국 음식은 아예 입을 대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가게에 들어가 보니 깔끔한 주방과 직원들이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기만 깨끗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주문을 하면서 점점 놀라기 시작했죠.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30명가량 되는 중국 응원단이 한꺼번에 김밥을 주문했거든요. 저는 순간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김밥 같은 음식은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손님이 오면 바로 내어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직원들은 미리 만들어둔 김밥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김밥을 마는 게 아니겠어요? 눈앞에서 직원들이 빠르게 재료를 꺼내고 김 위에 밥을 얇게 펼친 뒤 각종 재료를 순서대로 올려 하나씩 정성스럽게 말았어요. 김밥은 간 만든 게 제일 맛있다며 미리 만들어 놓으면 밥이 마르고 김이 눅눅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한 한국 김밥은 맛있고 유명했나 봐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직원들의 손이 정말 빨랐다는 거예요. 30명 분량의 김밥을 주문했는데도 뚝딱뚝딱 순식간에 말아서 차례대로 자르고 깔끔하게 포장해서 내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일행들과 함께 지하철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배가 급격하게 아파졌어요. 왕페이가 서두르는 바람에 비행기에서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게 후회되었죠. 그리고 솔직히 바깥에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저도 가끔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고 휴지가 없는 경우도 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급한 마음에 왕페이가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이게 공중 화장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화장실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칸칸마다 개인 공간이 철저히 보호되었고 휴지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물기로 미끄럽지도 않고 세면대 주변도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공장소가 이토록 깨끗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나름 위생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공공장소 화장실의 상태는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공공장소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너무 조용했어요. 사실 중국은 너무 시끄럽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며 다니잖아요. 가끔 외국인들도 중국은 시끄럽다고 하는데 원래 중국이 많은 말을 하긴 하지요. 그래서 여럿이 모이면 시장에서 떠드는 것 같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페이는 그제서야 비밀스런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중국 정부의 고위 간부로 과거 미국에서 유학하며 해외에서 중국을 바라보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많은 일을 하겠다며 굳은 각오를 하셨지만 막상 해외에서 본 중국의 현실은 그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혼란스러워 고민하셨다고 해요. 중국에서 가르치는 중국과 해외에서 바라본 중국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심하다는 걸 아셨다고 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아버지는 아이들만큼은 세계를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결국 왕페이 가족들은 모두 해외 유학을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왕페이의 형제들은 모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오직 아버지만 중국에 남아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페이의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셨다고 했어요. 왕페이는 처음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하게 하면서 점점 아버지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페이는 이번 한국 방문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고 중국만 아는 저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왕페이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뜻밖의 장면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한 할머니가 무거운 가방 2개를 힘겹게 들고 있었어요. 가방은 너무 커 보였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까지 들고 있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무거워 보였어요. 왕페이와 저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할머니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가방 하나가 중심을 잃고 땅에 떨어졌어요. 가방이 땅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쏟아졌고
일부는 바람에 날려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굴러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 할머니의 가방이 떨어지는 걸 보자마자 바로 움직였어요. 한 명은 땅에 떨어진 가방을 들어 올렸고 다른 한 명은 바람에 날린 작은 물건들을 재빨리 주웠어요. 그리고 그때 한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정차하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도로 위로 굴러간 물건을 주워서 할머니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차량 뒤를 따라오던 차들도 빵빵거리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조용히 멈춰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만약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부끄럽지만 중국 사람들은 아마 바쁘게 지나치거나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죠.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단순히 어른이 되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문화였어요. 그제야 저는 조금씩 제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검색한 중국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처럼 순진한 사람만 중국 상황을 알 수 없었고 발전이 없는 사람이었죠. 대신 우물박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똑똑함이 보였어요. 한국에 와서 접속되는 사이트를 통해 중국 문화를 다시 보니 실망이 너무 컸죠. 왜 중국에서는 이런 접속조차 안 되는 걸까요? 전 한국에서 무료 와이파이로 중국과 한국을 대한 문화를 계속 읽었죠. 알면 알수록 생각했던 반대로 가는 게 흥미롭고 충격적이었죠. 한국에서의 요리 대결이 끝난 후 왕페이뿐만 아니라 중국 응원 단장인 위치성 아저씨도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어요. 위치성 아저씨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 요리는 결국 중국 요리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중국보다 못난 나라라고 했죠. 하지만 막상 보니 다르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요리 대결을 본 후 그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어요. 위치성 아저씨는 조용히 한국 요리사들이 조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태도를 눈여겨보았어요. 요리사들은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며 모든 재료를 소중하게 다루었고 손님들에게 최상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태도에서도 혼란을 느꼈어요. 중국에서는 버스에서 떠들고 식당에서도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도 조용했고 사람들은 식당에서도 주변을 배려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그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일 뿐 중국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번 요리 대결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좀 흔들렸어요. 사실 처음엔 그냥 당연히 중국 요리를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응원하면서도 매너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희는 너무 소란스럽게 응원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순간 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백종원 셰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나라 음식이 더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배우고 인정하는 게 진짜 미식가죠. 그 말을 듣는데 왠지 찔리더라고요. 요리 대결이 끝난 뒤에도 백종원 셰프님은 한국 요리를 만든 참가자들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중국 요리를 만든 셰프들에게도 정말 대단했다고 하셨어요.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고 이런 대결이 아닌 서로 배우는 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처음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니까 뭔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 있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좀 더 열린 시선으로 한국을 보고 싶어요. 중국에 돌아가서도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가 세상은 내가 배운 것보다 훨씬 넓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저는 왕페이
그리고 위치성 아저씨와 응원단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부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생각과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너무 편향된 정보만 보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 저는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어요.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었어요. 세계는 넓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중국 SNS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보니 뉴스나 인터넷 정보들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중국보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중국에서의 우물 안개구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제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있는 언니였습니다.